이 성격적인 특성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문제지. 네가 나한테 다 맞추면 될 거를 네가 안 한 거잖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 기능이 잘 안 됩니다. 보는 순간부터 너무 힘들죠. 숨 막히게 만든다. 벗어나고 싶다라고 본능적으로 멀어지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오늘은 초면부터 괜히 거부감이 드는 사람 특징이란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런 거부감이 드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실제로 있을지, 그리고 반대로 호감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의 시선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격적인 성향이 너무 강한 사람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좀 꺼려지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연극적 성격이 너무 강하면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본인이 관심을 다 독차지하지 못하면 못 견뎌요. 그래서 너무 나서서 혼자만 말하고 다른 사람 말하면 막 다 끊고 결국은 다른 사람 뭐 말하면 그거 나도 그래 이러면서 다 자기 걸로 끌어오고 이런 사람들은 우린 다 내심 싫어지잖아요. 피곤해.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자기도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모두가 그걸 독차지하려는 사람은 그냥 싫은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박적 성격이 있다. 어떤 통제하고 주변 모든 것들을 딱딱딱 맞춰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 적당하면 우리 또 되게 좋습니다. 그 사람이 집단에서도 어떤 룰 같은 것도 정해주고 우리 다 애매하게 아무것도 결정 안 하고 있을 때 몇 시 어디서 보자. 이번 여행은 딱 이렇게 하자. 라고 딱딱 정해주는 거에 우리도 그래 저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 좀 굴러간다. 좀 의존하고도 쉽고 편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의 강박적인 성격이 너무 강해서 자기와 틀린 걸 하나도 용납하지 않아요.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상대방을 다 내 손아귀에 놓고 주무르려고만 하면 보는 순간부터 너무 힘들죠. 숨 막히게 만든다. 벗어나고 싶다 라고 본능적으로 멀어지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을 띠고 있든 그 성격 성향이 너무 강한 사람은 우리가 좀 멀어지고 싶게, 좀 가까워지기 싫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말 끊고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가 주목을 받아야 돼서 그런 사람도 있고, 혹은 자기와 생각이 틀린 걸 용납하지 못해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나 이런 거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초반에 딱 끊고, 이유가 뭐든 간에 자기 얘기하고 싶어서는 간에 너 틀렸어라고 하든 간에 끊고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절반 이상 사람들을 잃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어떤 집단 내에서 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꺼낼 때는 다들 어떤 나름의 시도를 하는 겁니다. 나도 생존하기 위한 나름의 시도를 하는 건데, 그걸 바로 탁 무시해버리는 거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대놓고 나를 면박 주거나 내 말을 끊거나 공격적이지 않더라도 기분 나빠지는 상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도, 반사회성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도, 강박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도 다 공감 능력이 낮습니다. 근데 이게 대화하다 보면은 보여요. 이 사람이 나한테 겉으로만 보여주기 위한 미소를 띠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내 말에 공감하면서 들으면서 내 이야기를 똑같이 느끼고 내 감정에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건지가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좀 모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뭔가 좀 내 말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결국 얘는 딴 생각하고 결국은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게 이제 진짜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를 좀 가르는 측면이겠죠. 그래서 그 깊은 공감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결국은 관계에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까워지지 못하고 피상적인 관계만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러다가 깨지거나, 본인도 그러기 싫은데 이런 깊은 공감 능력을 못 가진 사람들은 내 주변에는 왜 항상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항상 나는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좀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르는 것 같아 힘들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제가 진료실에서 되게 다양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이든 공부든 운동이든 연애든 대인관계든 다 힘 빼고 해야 더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어가 있으면 잘 안 돼요. 근데 대인관계도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얘랑 정말 잘 지내봐야지 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사실은 힘이 너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이면에는 대인관계에서 나는 지금 누군가 너무 없다. 나는 내가 완전히 기댈 수 있는, 나랑 완전 소울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혹은 내 이런 상처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연인이 내게 필요하다. 결핍에서 오는 갈망감을 가진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하게 되면 약간씩 속도 위반을 하게 됩니다. 서로 알아가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잖아요. 상대방은 사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약간은 대면대면하면서 그러면서도 호감을 약간씩 표현하고 서로 시간 속에서 이 관계가 쌓이는 건데 너무 성급하게 먼저 다가가요. 나는 네가 너무 좋고 내가 드디어 이런 사람을 만난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너무 친하게 지내자라고 약간은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급속도로 다가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한 누군가가 되기를 상대방에게 빠르게 요구하는 거죠. 상대방도 처음에는 얘가 나를 좋아하네 라는 게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누구나 부담스러워요. 우리 대인관계에는 다 적절한 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허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연인이나 가족들에게만 좀 허용해줄 수 있는 거리인데 이게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훅 들어오면서 나한테 이 정도 거리를 줘 라고 하면 그거는 공격은 아니지만 마치 공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너무 성급한 마음에 급하게 다가갔다가 상처받은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이 이전의 대인관계, 뭐 가족이라던가 이전 연인들과의 관계라던가 아니면은 어릴 때 학교에서의 뭐 따돌림 경험이라던가 이런 상처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결핍이 강하고 결핍에서 자라난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그 열망이 당연히 잘못된 마음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역효과를 봐서 계속 친구가 없는, 내가 다가가면 상대방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또 자책하고 힘들어하시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듣게 돼요. 그게 좀 갈리죠. 그래도 뭔가 이상한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보니까 나한테 혹시 문제가 있나? 라는 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다행입니다. 바뀔 여지가 생기는 거죠. 혹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러니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라도 하자라고 진료실에 와서 상담을 하고 결국 제가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게 되는 사람들은 변화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격적인 특성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문제지. 네가 나한테 다 맞추면 될 거를 네가 안 한 거잖아 라고 공감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 기능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고요. 정말 아쉽게도 가까운 사람 중에 예를 들어 뭐 가족 구성원이나 회사 뭐 직속 상사가 이런 특성을 띠고 있으면 이제 진짜 정말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아니 그 사람은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 사람이라면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대체 왜 그래? 라고 막 고민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또 나한테서 이유를 찾게 되거든요. 내가 그럼 결국 그 사람에게 맞췄어야 됐나? 라고 자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뇌는 나랑 소프트웨어 버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가 정말 안 통할 수 있구나. 저 사람의 소프트웨어에는 공감 능력이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걸 나한테 보여주는 거고 그거 제일 좋은 거는 최대한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힘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약간 여유 있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 그 두 가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인 모습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려보면 제 책에서도 얘기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신과 의사면 말을 되게 잘해야 되지 않냐, 말 많이 하느라 힘들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정신과 의사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듣는 사람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려요. 말 생각보다 많이 안 합니다. 환자분들이 컴플레인 하실 때도 있어요. 들으면 뭔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왜 듣고만 있냐, 답을 좀 달라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듣습니다. 최대한 들어야지 그나마 좋은 답도 전달드릴 수 있을 거고 이분 마음속에 있는 진짜 이야기, 진짜 감정이 나오게 될 거고 그래야지 자신도 뭔가 꺼냈다, 여기서는 변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는 이런 관계를 잘 못 맺는 거예요. 내가 한 3-40분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쭉 듣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잘 못 해보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라고 몇 분만 이제 얘기 꺼내기 시작하면 야, 다 그래. 나는 더 힘들었어. 라는 말만 듣고 상처받아서 진료실에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3-4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어도 그분들 입장에서 필요했던 것들, 감정이 나오고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있었구나. 답을 깨닫기도 하고 제가 뭘 가이드해드리지 않아도 혼자서 답까지 찾고 가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주고 싶고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한번 이야기 최대한 줄이고 쭉 들여보세요. 들어보면 이러다가 내가 뭔가 소외받는 거 아닌가? 사람들에게서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것 자체가 나의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약간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인관계에서 보면 너무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고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들도 역시 매력적이고 그거에 매력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또한 동시에
게 한 단계 더 여유 있어 보이고 굳이 너네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식의 뉘앙스가 풍기는 사람에게 우리는 또 쟤는 되게 안정적인가? 쟤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나? 쟤는 되게 뭔가 같이 있으면 내가 편안할 것 같네? 라는 그런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면서 은근히 끌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은 내가 나 스스로 이미 좀 단단한 사람이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좀 왜 그럴까? 어디부터 채워야 될까? 이거 역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정애착을 가진 사람에게 끌려요. 왜냐하면 같이 있을 때 에너지를 덜 소모하게 된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란 게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힘 많이 쓰는 관계 우리는 피곤합니다. 그래서 뭔가 안정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게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애착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바라고 끌리게 되는 거고요. 그럼 안정애착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정애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한 70% 정도가 안정애착을 형성한다고 해요. 그러면 30%의 불안정애착은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평생 불안정애착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새롭게 덧칠해서 충분히 안정애착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고 오래 걸리지만요.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내 마음속에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여유가 있고 안정감이 드러나고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어느 집단에 가게 됐을 때 내가 여기 말고도 다를 믿을 구석, 내가 굳이 여기 속하지 않아도 내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 혹은 내 기존 집단과의 관계가 괜찮으니까 이런 사람이 분명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물에 가만히 있어도 둥둥 떠 있는 것처럼 편한 사람이 있을 거고 안 보이는 수면에서는 막 열심히 안 떨어지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티가 안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좀 티가 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저는 기한 씨가 그런 정말 그냥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인기를 끄는 건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얘는 진짜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한 씨는 어딜 가든 간에 자기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게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기한 씨는 자신의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점으로 장점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내보일 수 있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내가 충분히 긍정받은 안정적인 애착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 TV에 나오는 수많은 연예인들 중에 혹은 뭐 인플루언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기한 씨처럼 뭔가 되게 독특하고 자신만의 되게 재밌는 삶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그게 만들어낸 모습, 어떤 연예인으로서 혹은 인플루언서로서 다른 사람들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람은 그게 좀 결국에는 보여요. 밑에서 막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열심히 발길질하고 있는 불안은 대중의 눈에도 결국에는 비치기 마련이고 그 경우는 사실 길게 못 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지쳐서 길게 못 가든 아니면 대중들이 뭔가 그 불편함을 느껴서 길게 못 가든 그 차이들이 좀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대인관계에 지친 분들 중에 진료실에서 또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 찾아 나서는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는 누군가는 혼자서도 되게 잘 지내던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안 기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겉으로 그래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과 잘 기대고 있고 안정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집착하지 않아서 혼자서도 잘 있는 모습이 순간순간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은 어딘가 기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계속 기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 기대는 게 당연하다는 그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있어야지 토양이 단단해야지 거기서 자라나온 나무가 너무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나무 너무 단단한데 이 사람은 흙에도 기대지 않아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이 책에서는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정말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너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너가 있으니까 더 좋아서 만난다라는 두 명끼리 만나야지 이게 건강한 연애, 건강한 대인관계인 거지 나는 너가 없으면 살 수 없어 라는 거는 연애나 사랑이 아니라 기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면은 얘가 없어질 텐데 얘 이런 거 보니까 나한테서 약간 떨어지려는 것 같은데 라고 집착하고 상대방에게 나만 사랑하는 걸 막 증명하도록 요구하죠. 너 나 이 정도로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 거기 만나는데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상대방은 처음에는 좀 그걸 맞춰주기 노력하다가 이렇게 사는 거는 내가 바란 삶이 아니다, 내가 바란 연애가 아니다 이러고 헤어지죠. 그러면은 역시 나는 또 안 돼 라고 상처를 또 겪고 그러면 또 더 완벽한 대상을 찾아 나서고 또 상처 겪고 이거 반복되는 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봐와요. 그래서 제 책에서도 이런 대인관계에 상처를 겪는 사람들 좀 백마탄 왕자 같은 한 명을 바라다가 상처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린 왕자라는 책에는 이런 대인관계 특성에 대해서 되게 놀랍게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이미 전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린 왕자가 지구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우를 만나잖아요. 그럼 여우가 어린 왕자
왕자한테 네 별에 있었던 장미꽃 한 송이가 너와 특별한 관계인 이유가 뭔지 아냐?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이걸 잊지 말라고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까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네가 특별한 관계가 된 거는 너가 계속해서 들인 시간과 정성 속에 만들어진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특별해질 수 있는 관계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시간이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대인관계에 뭔가 결핍이 있고 남들과 너무 빨리 가까워지려고 힘들어진다라는 사람들은 진짜 속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 시간 속에 쌓이는 경험들 속에 이제 튼튼한 대인관계, 흔들리지 않는 대인관계가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더 건강한 연애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계속 대인관계에서 왜 힘들까라고 볼 때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한테는 애착관계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애착 유형은 뭔지, 내가 기대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잘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는 당연히 제3자에게서 상담받으면서 하는 거고요. 혼자서도 책을 읽고 글 적으면서 노력하시면서 깨달음을 얻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책의 1세판에는 맨 앞에 제가 따로 손글씨를 적어놨었어요. 결국에는 사람이 답이에요 라고 적어놨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사람이 필요 없어. 나는 그래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인간 너무 싫어 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진료실에 와서 저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도 지금 사람이 말하는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 없이는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될 때는 기존의 관계를 그대로 반복한다면 또 상처로 이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대인관계 패턴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나 자신을 바꾸는 게 필요할 거고요. 제 책도 그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